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원장 전광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깨,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깨 통증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느끼고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운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깨 통증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그러면 어깨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의사한테 찾아올 때 첫 마디가 오십견입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말도 있던데 혹시 수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어깨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올릴 때, 꺾이면서 돌릴 때, 이때 아픈 거기 때문에 총 4개의 근육이 거기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4개의 근육은 뭐 그냥 말씀만 드려도 아시겠지만 극상근, 극하근, 호원근, 견갑하근 뭐 이런 4가지 근육이 동시에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4가지 근육이 이렇게 다발을 이루어서 만드는데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 파열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 그것이 파열됐을 때의 증세와 또 오십견의 증세는 완전히 다르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건데 보통 회전근개 파열은 뭐 MRI 하면 금방 나오니까 진단이 뭐 어렵진 않아요. 근데 오십견은 MRI 해서 나올까요?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총 22개예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2개가 거의 대부분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22개의 근육과 관절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그리고 관절 주위에 수도 없이 많은 저맥낭, 윤활유를 주는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저맥낭과 또 힘줄, 아까 말씀드렸죠? 근육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이두박근인데 이두박근 근처가 밑으로 싹 들어가서 어깨에 온폭 들어간 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근육, 이런 것들은 회전근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의 통증은 이로 인해서 어깨 자체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all direction, 모든 방향에 다 아픈 거를 오십견이라 하는데 이거는 일본말이라서 이제는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쓰는데 사실은 동결견, 동결, 얼어붙었다. 영어로는 frozen, F-R-O-Z-E-N, frozen shoulder 이런 말을 씁니다. 증세가 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오십견이 주로 많이 옵니다. 동결견이. 그 외에 뭐 다른 병들도 다 오지만 제일 심한 것을 잘 치료하면 나머지 거는 문제가 되질 않죠. 그럼 오십견이 왔을 때 어떤 증세냐 하면 실제 통증이 심합니다. 어깨에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운동할 때라든가 움직일 때 아파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또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잘 때도 아파요. 보통 웬만히 아파도 잠이 들면 그냥 모르고 자잖아요. 이 병은 그렇지 않아요. 잘 때 심해지면 잘 때 아파서 잠을 깨게 돼요. 주로 어떨 때 오냐면 모로 누웠을 때 이 극하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극하근 누울 때 압박을 받잖아요. 이렇게 딱 압박을 받으면 여기에 통증이 심해지는 순간적으로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그 피가 돌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뻔한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 자다가 아이쿠 하고 깨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다가 또 아플까봐 잠을 꼴딱 새요. 그런 증세가 계속 지속돼서 의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문질러 보고 또 아픈 데 있으면 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나 낫지 않는 경우, 그럼 뭐 그래서 나았다 하면 뭐 그걸로 나은 거고, 그렇지 않고 의사한테 찾아올 때는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일전에 제가 가슴 아픈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부도가 나가 큰 집에서 살다가 조그만 방 한 칸을 얻어서 8 식구가 거기서 모로 잤대요. 그러고 나서 이 아빠가 이게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어깨가 딱 들어붙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까딱도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6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 편으로는 이제 대소변 처리도 힘들 거예요. 대변 처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칫솔을 들어보면 막 별 치료 다 해봤어요. 물리치료도 해봤고 주사도 맞아봤고 또 뭐 여러 가지 좋다는 마사지도 해봤고 지압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은 낫질
낫질 않는 거예요.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역시 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에 이상이 있는 환자를 어깨만 치료했을 때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을 반드시 봐야 돼요. 제가 이미 영상에 올려드린 목의 통증 편을 참조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봅니다. 그러면 어깨 치료가 6개월 됐습니다 하면 옛날에는 6개월 됐으니까 한 1년 정도 걸릴 걸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원칙을 정해놓고 치료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구도 많이 발달했고요, 물리치료 기구도, 그리고 또 도수치료도 나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조금 단축이 됐어요. 6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거를 치료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다 해보셔서도 안 되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온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의 치료 중에서 저는 핌스 치료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몰라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본 결과 핌스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1년 걸리던 거 6개월, 6개월 걸리던 거 3개월,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경우는요 한 몇 번만 하면 돼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 많아야 그 정도면 그냥 다 나버려요. 근데 심한 경우는 그래도 한 3개월은 가요. 아주 심한 경우. 그러니까 경한 거, 중한 거, 심한 거,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뒤로 했을 때 이것이 혁대 밑에 있느냐,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혁대 밑에, 엉덩이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느냐, 혁대 위로 올라가느냐. 제가 기준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혁대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혁대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과 그보다 더 훨씬 올라가는 사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심한 사람은 엉덩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한 10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10번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단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깨가 많이 아파서 이제 요거를 못한다 할 때 주로 이쪽에가 아픕니다. 여기가 회전근개가 붙는 자리, 이두박근이 같이 붙는 자리, 그리고 삼두근, 삼각근 아니고 삼각근이 붙는 자리, 요 자리와 회전근개가 붙는 자리가 이거 겹쳐지는 아주 교통의 요지가 있어요. 요 자리를 바늘로 몇 번 딱딱 치료하고 빼고 나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확 달라져 있어요. 그만큼 핌스 치료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갈 때도 한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코스는 어떤 코스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코스를 가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치료가 잘 되는 방법을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고,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막 강구해도 안 되는 경우는 핌스 치료가 넘버 1이란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로 해서 잘 되면 그걸로 하면 되고요. 그만큼 어깨 통증도 바로 잡아내는데, 그 중에서 좋아지는 순서가 있어요. 어깨에 통증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우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잠 못 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상처 치료하는 호르몬과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이 정도 주로 많이 왕성하게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깨 통증이 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잠을 잘 자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뭐 수면제를 먹이든 뭘 하든 안 아프게 해서 수면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벌써 낫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백산맥에서 물이 한 방울 뽕 떨어져서 동해안으로 갈 것인가 서해안에 갈 것인가 딱 있을 때, 조금만 이쪽으로 오면 서해안으로 쫙, 이쪽으로 조금만 동해안으로 싹 가게 되잖아요. 잠을 잘 잤다. 아, 원장님 어젯밤에 잠을 푹 잘 잤습니다. 아파서 잠을 깼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벌써 통증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인이 딱 들어오면 이분은 이미 낫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나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와 이쪽으로 나가는 게 차이점은 잠을 못 잤느냐 잘 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속도가 붙으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떤 데는 보름에 한 번씩 치료해도 현저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또 낫는 속도도 치유되는 것도 확 달라지게 되니까,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핌스 치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치료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어깨 아픈 부위를 하나하나 전부 다 바늘로 덩어리를 깨줘야 돼요.
오십견, 동결견. 이 동결견이 왔을 때 대표적으로 증세가 몇 가지 있다 했는데, 한 가지는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잔다. 두 번째로는 움직일 수 없어서 생활에 불편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부위가, 해당되는 부위가 차요. 이렇게 만지면 차요. 그리고 어깨 주위로 봐서 쭉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제일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어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깨의 통증이 이렇게 피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제가 한번 볼게요. 이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피부가 아픈 자리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비틀어 보면 아픈 자리가 딱 나타나요. 아픈 자리. 이렇게. 이것은 진단 목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치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피부를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비틀어주는. 근데 피부의 두께가 달라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피부가 이렇게 얇죠? 여기는 두꺼워요. 아픈 자리는 피부가 두꺼워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가치료로 자꾸 이렇게 피부를 들어 올려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근육을 자꾸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근육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는 근육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따라서 이렇게 길이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이렇게 만지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이렇게 만지는 건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노력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 좋아요. 비틀기가 힘들면 그냥 몸을 움직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건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아픈 걸 느낄 수 있는데, 요거를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치료법을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치료로 집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 좋아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자꾸 비틀어주고 이렇게 만져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